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 되는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결혼 후에 무려 암 판정을 받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고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연 채널을 보면서 여러 기가 막힌 사연들을 봤지만 주변에서 제 사연을 보내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집은 대대로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보다 6살 많은 오빠가 있었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예전부터 사업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사업을 하려면 운이 아닌 노력과 훈련, 계속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항상 말씀하셨고요. 때문에 엄마 아빠는 경기도에서 떡갈비집을 운영하며 성공하셨고 이호점까지 내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셨기 때문에 저랑 오빠 돌볼 새가 없으셨죠. 하지만 오빠랑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고 오빠는 그런 저를 마치 딸처럼 돌보며 저희는 다른 남매보다 애틋하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릴 때 배가 고프면 저는 저도 모르게 엄마나 아빠보다는 오빠를 찾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도 오빠가 봐주곤 했어요. 저는 그런 게 항상 당연했고 그때는 오빠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다른 집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집이 좀 특이한 거더라고요. 다른 친구한테 오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오빠가 어딨냐며 신기해하고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저희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엄마 아빠의 교육에 따라 자기도 사업을 매진하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를 따라 고기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빠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워낙 저희 엄마 아빠가 사업할 때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렇게 오빠는 삼겹살집을 열어 나름 대박이 났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았습니다. 보고 자란 것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기 관련 가게보단 디저트 가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가게가 올해 롱런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부모님께서 들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도 쉽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듣기 좋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던 바였어요. 그렇게 결국 제 나이 32살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 됐고 그때 매일같이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던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배달이 아니라 테이크아웃으로 저희 가게에 주로 왔는데 이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참 맛있고 저렴하다며 우리 가게 칭찬과 동시에 제 사업 수완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고 서비스를 많이 챙겨드렸죠. 저는 그 손님이 디저트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디저트도 디저트지만 사장인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손님이 한 달 동안 저희 가게에 들리면서 배려 있게 말해주신 것도 좋았고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것도 참 좋았던 데다가 아무래도 얼굴을 자주 봤다 보니 손님이랑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성적 호감이 생겨 남자가 고백을 하고 연애를 하게 됐죠.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랑 우리 오빠 부모님 이야기까지 듣자 어떻게 가족들이 전부 사업가냐며 대단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나보다 3살 많은 중소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보다 5살 어린 시누이가 있었어요. 시누이는 신기하게 저처럼 디저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된다며 고민이었죠. 시누이가 하고 있는 사업은 마카롱 가게였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다며 대박나는 비결을 알려달라며 우리 가족들이 무척이나 죽여 세워줬어요. 솔직히 남매가 둘 다 사업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남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가족 전체가 사업가인 건 처음 본다면서요. 자기도 예전에 사업 생각이 있었지만 예전에 적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 생각을 버렸고 여동생이 지금 자기 대신 사업의 길에 들어섰는데
마침 자기가 잘 되는 방법 좀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전에도 남편의 의도 아래 시누이와 친하게 지내며 시누이 가게에 직접 가기도 하고 인테리어 구경도 하며 저 나름대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제가 조언 몇 가지를 해주자 시누이의 마카롱 가게가 얼마 안 되더라도 정체되어 있던 소득이 올랐나 봐요. 남편은 그게 참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간될 때도 분위기가 무척 좋았고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모은 9천과 남편이 모은 4천 그리고 대출까지 껴서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생각보다 빡빡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결혼 후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면서 일이 너무나도 바빠질 정도로 잘 됐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가게를 보통 밤 10시까지만 했는데 저희 가게가 SNS에 입소문이 돌면서 배달로라도 시켜 먹겠다고 새벽까지 문의를 주시는 손님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 운영 시간을 새벽까지 바꾸고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죠. 제가 퇴근을 하도 늦게 해서 집에 3시가 되어서야 들어오니까 어느 날은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러고 오는 거 맞아? 어디 가서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놀러 갔다 왔냐는 거야? 내가 의심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 맞지 않아? 당신이 생각해도 아무리 일을 한다지만 너무 많이 하잖아. 회사 우린 나보다 늦게 오는 게 말이 돼. 여보,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해. 일찍 닫아도 8시 30분이고 난 원래 10시까지 운영했던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시누이 가게는 오후 6시만 돼도 가게에 손님이 텅텅 비어서 어쩔 수 없이 퇴근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던 차 남편이 제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당신 통장 맞아? 이번 달에 이거 얼마야 대체? 900만 원? 당신 이번 달에 순수익으로 900만 원이나 남은 거야? 이렇게 매달 벌면 대체 얼마야 이게? 이번 달만 좀 더 남긴 했어. 내가 말했잖아. SNS에 소문났다고. 그래서 지금 바짝 일해야 될 때야. 원래는 달마다 수입이 들쭉날쭉이거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1년에 한 번 몰아서 내잖아. 그러니까 너무 있는 그대로 믿지 마. 아니,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이 벌었으면 남편이 나한테 이야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축하를 하든 내가 칭찬을 하든 해주지. 이거 너무 섭섭한데. 이번 달만 반짝 잘 나온 거라니까. 내가 매달 수입을 당신한테 말할 필요는 없잖아. 결혼 전에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좀 이상해. 그건 결혼 전이었으니까 물어볼 수 없던 거지. 그땐 어머니 말하면 남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남 아니잖아. 우리 결혼했잖아. 가족이잖아. 그럼 당연히 서로 수입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돈 많이 버는 거 숨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숨기긴 뭘 숨겨. 그 돈에 신경도 쓰지 마. 우리 결혼할 때 받은 대출 그거 갚을 거야. 어차피 우리 손에 떨어지는 것도 없어. 남편 손에 있던 제 통장을 뺏어서 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실에서 자더라고요. 전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날 후로 저희 엄마 아빠 떡갈비 가게를 들렸더라고요. 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아빠가 시어머니랑 남편이 다녀갔다고 해서 뒤늦게 알았어요. 너희 사부인 말이다. 박소방이랑 이번에 우리 가게 다녀가셨더라. 온다는 말씀도 없이 오셔서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가게 떡갈비 맛보시고 가라고 해서 드시긴 했는데 표정이 영 별로였어서 너한테 확인차 연락한다. 네? 저희 시어머니랑 남편이 왔다 갔다고요? 전 처음 듣는데. 그래, 너한테도 말 안 한 거냐? 뭐 한 가족이니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데
이왕 오는 김에 너도 왔으면 했지. 아이 너는 한창 바쁘니까 어차피 못 왔을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근데 요새 무슨 걱정 있으시냐?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상간내 때랑은 다른 분위기여서 나랑 너네 엄마랑 얼마나 담아했는지 알아. 아무튼 별 문제 없는 거지? 저는 알았대고 대답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있으니 또 몇 시간 후에는 오빠한테 전화가 오는 거 있죠? 자기 가게도 저희 시엄마들이랑 남촌이 왔다고 말이에요. 그날 둘이서 제 가게,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떡갈비 가게, 저희 오빠 삼겹살 소고기 가게까지 둘러봤더라고요. 전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가게 순회라도 하시는 건가? 그럴 거면 말이라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고 시댁에선 저에게 뜬금없는 소리라는 거 있죠. 너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니? 넌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사돈이 아는 가게 말이다. 내가 다 둘러보고 왔어. 볼 때마다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 세상에 말로만 듣던 사업가 집안들이 이렇게 다 대성했는데 그렇게 가게가 잘 되면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게 가족이지. 너 우리 딸도 가게 하는 걸 알고는 있지. 관심이 아예 없어서 모르려나. 우리 딸 가게 가본 적은 있어. 내가 이러니까 속이 터진다고 하는 거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누이는 마카롱 가게를 하고 있었지만 잘 안 되는 편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조언을 해주고 인테리어가 바뀌고서 잘 됐다고요. 남편이랑 시누이가 그걸 제가 직접 가게를 가고서 조언했다는 걸 쏙 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걸로 합의가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후로 가게가 잘 되긴 했지만 원래 마이너스로 찍던 게 잠깐 월세 낼 수 있을 정도로 궤도에 올랐던 거였고 가게 운영을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했던 시누이 덕에 가게 매출은 다시 마이너스로 결해버린 거죠. 남편보다 5살 어린 시누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실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마땅히 취업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밥벌이를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 말에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억지로 연 거였어요. 하지만 시누이나 저나 저희 가족처럼 사업 전에 기초적인 공부를 하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고 그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자아 없는 인형처럼 여자는 디저트 가게가 좋아 보이니까 그걸 하라고 했고 젊은 여자들이 마카롱 좋아하지 않냐면서 대책 없이 지금 유행 다 지난 마카롱으로 정해버린 거고 가게 위치도 인테리어도 남편이 정해주고 말았죠. 그렇게 순식간에 진행된 사업이었으니 가게 목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가게 운영도 이상했어요. 왜요? 제가 처음 시누이 가게 갔을 때 아주 기초적인 걸 지적했다고 했잖아요. 마카롱을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맛있는 카페가 아니라 그냥 냉동 제품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자마자 이 가게는 안 될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사업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도 음식점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잘 되는 가게에 가면 이 가게가 왜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안 되는 가게에 가면 이 가게가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다고. 시누이 가게는 그 안 되는 가게에 전형을 한 대표적인 가게였죠. 그래서 제가 기초공사라도 해주듯 인테리어라도 통일감 있게 바꿔보라고 말했던 거고 남편이랑 시누이는 제 말을 들어보자 싶어 바꿨던 건데 이게 나름대로 성공을 해. 그 직후까지는 의미가 있었지만 정작 디저트 가게인데 맛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결국 본질적인 건 바뀌지 않아 가게 매출은 원상복귀가 되었죠. 시누이는 지금 시어머니랑 20평짜리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은 감감무소식이고 지금 가게도 항상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항상 시누이한테 잔소리를 했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사업으로 잘 풀리는 걸 듣기만 하다
통장 소식을 듣더니 가게를 두 돈으로 보고 질투가 났나 봐요. 뻔했습니다. 그렇게 신호의 가게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만 전 순식간에 못 사는 신호의 가게는 쳐다도 안 보고 자기 가족 가게에만 관심 있는 못된 새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웃겼어요. 남편은 소리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옆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될 수 있는 한 아가씨 가게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사람도 아가씨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 거예요. 전 아가씨가 3년 전부터 사업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마카롱 가게를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가게 매출이 잠깐 올랐다가 정지됐죠. 그거 다 제 덕분이에요. 오른 건 제가 도와드려서고 정치된 건 아가씨가 그 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예요. 뭐?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준혁아, 얘가 하고 있는 말이 다 진짜야?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참 살벌했어요. 저를 위한다는 표정이 아니고 어디 한마디라도 더 해봐라 그런 표정이었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참 뻔뻔하더라고요. 혹여 네가 정말 그랬다고 해도 잘 되는 법을 정말 알고 있는 거면 정치되지 않게 잘 이끌어줬어야 도리가 맞는 거 아니겠냐? 우리가 기껏 새 가족이 됐는데 네가 정말 제대로 된 성인이라면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아? 아이 책임감이 있어야지. 어머니, 아가씨도 성인이에요. 게다가 그 가게는 아가씨 가게고요. 그럼 책임감은 아가씨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의 조언이나 도움은 저도 해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화만 내시면 저도 당황스럽네요. 제가 조용하지만 강경하게 대처하자 시어머니는 더 뭐라 잔소리를 하시다가 결국 혀를 끌끌 참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어머님 데리고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씨랑 둘이 작당 모의하고 나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려고? 내가 언제 당신 나쁜 사람 만들었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나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면 그때 내 편에 한마디도 안 될 수가 있냐? 나는 그게 너무 서운한데. 난 당신 보고 결혼한 거야. 당신 어머니나 당신 동생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왜? 이제 와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부러워? 그래서 이러는 거야? 당신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그깟 푼돈 얼마 벌어보더니 미쳤어.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하늘 같은 남편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당장 결혼하자마자 아내처럼 존중도 못 받고 있구먼. 당신의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 그리고 아가씨 가게 잘 되게 하고 싶으면 나한테 오라고 해. 그때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남편 말에 기가 차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시위하듯 거실 소파에 가서 자답니다. 그리고선 무슨 꿍꿍인지 남편이 다음 주에 회사를 그만둔 거 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 일이냐고 하자 자기도 사업을 할 거라는 겁니다. 당신 사업 쉬운 거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나도 우리 친정 오빠도 시작하기 전에 공부 3년은 기본으로 한 거. 근데 당신은 이렇게 갑자기 무작정 그만둬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퇴직금으로 사업하겠다는데 당신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동생 배 힘든데 도와주려는 티도 안 내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이유야. 그래서 내가 아가씨 도와드린다고 했잖아. 내가 디저트 공부하는 법부터 알려준다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도와달랬어. 그게 아니라 대출을 갚아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많은 당신 통장 중 하나라도 적금 깨서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 사업을 하려면 공부를 하는 게 먼저라니까. 지금 아가씨 가게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 당신만 좋다고 하면 내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 금전적으로 먼저 도와줘봤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가게 운영은 영원히 그대로일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뒤져 허덕이고 있는데 그걸 언제 공부하고 있냐고. 지금 당장 수입이 생겨야 그 빚을 막을 수 있다니까. 내가 당신 가족 가게랑 다 살펴보니까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어. 내가 사업을 성공시켜서 내 동생 도와줄 거야. 이번에 처가족 가게 둘러보면서 오랫동안 결심한 거야. 남편이 자기 말이 다 맞다고 그렇게 우기는데 그게 어이가 없어서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돈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모르겠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남편은 결국 저희 친정 오빠 가게처럼 레트로 삼겹살 집을 하겠다고 따라했죠. 하지만 남편의 가게는 그냥 어설프겠다란 거고 제대로 된 고기 공부조차 하지 않아 반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게다가 그걸 또 제 탓을 시전해버리는데 참나 이젠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니 예상된 시나리오였죠. 당신 이 레트로 삼겹살집으로 사오수안 올리는 법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알려주지 않은 거 일부러 그런 거지. 나도 잘 되면 배 아프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루라도 당신이 그냥 조용해지면 좋겠어. 마음 같아선 아가씨 가게도 잘 돼서 내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 근데 당신 새 가게가 망하길 내가 진심으로 바랐겠어? 제발 아무렇게나 말하면서 남 탓 좀 그만해. 결국 저는 남편이 다시 사업하겠다고 대출 끌어모아 다른 사업을 몰두하는 동안 혼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장사하면서 집안일까지 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장사한다고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반년 동안 남편은 집에서 그 흔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설거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빨래나 청소 등 소소하고 기본적인 집안일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집에 오면 밥이나 차려져 있기를 바라더라고요. 그게 아내가 해야 될 도리라면서요. 그놈의 아내의 도리가 뭔지. 그럼 남편이란 놈은 집에 오면 장사 안 된다고 술이나 먹다가 엎어져 있는데 그게 남편이 해야 될 도리인가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이 남편이 힘들어 보인다고 돈 주시겠다고 하는 거 뜯어말리느라 고생 제법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힘들다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던 거였더라고요. 박서방 말이다.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정말로 안 도와줘도 되는 거냐? 우리가 그래도 못 버는 편도 아닌데 적게 잡아서 1,000이나 5,000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만들어 온 빚 갚으려고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버신 돈을 우리한테 돌려주셔봤자 소용없어요. 게다가 그걸 엄마 아빠가 왜 갚아요? 저 인간 저러고 또 정신 못 차리게 분명해요. 에휴 알았다. 우린 네가 고생할까봐 걱정이지. 박서방도 사돈 처녀도 잘 됐으면 좋겠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고. 알았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끝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은 돈을 왜 안 받았냐고 화내더라고요. 당신 장인어른을 도와주신다는 거 거절했다며? 대체 왜 그랬어? 도와주신다는데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면 되지. 그걸 왜 거절해? 미쳤어? 우리끼리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당신 빚은 당신이 갚아야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그냥 쏠랑 받을 생각만 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서로 힘들 땐 돕는 거지.
내가 지금 힘들 때 받으면 나중에 대본 났을 때 자기 어른한테 가서 큰절하고 이렇게 이자까지 쳐서 갚으면 되는 걸 왜 그걸 안 받았냐고. 그래 갚으면 되지.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거잖아. 언젠가 못 갚을 돈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 당장 밥을 굶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난리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 그만두고 사업 차린 건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어? 하고 싶다는 대로 했으면 그거에 상관의 책임을 져야지. 당신이 그러고도 어른이야. 내가 그래서 사업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당신 지금 돈 벌었다고 난 무시하고 가르치는 거야? 와, 하다 남편 개무시까지.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지금까지 한 뭘 생각해? 난 당신이 그러면 사업하겠다고 집안 말아먹을 동안 꿋꿋하게 내가게 하면서 집에서 당신 오면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놨고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도 지쳐서 밥 꼬박꼬박 해줬어. 근데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당신의 회사 관두고 가장으로서 한 일이 뭔데? 남편은 제 말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골머리가 썩히는데 시시때때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자기 자식들 밥 굶는 거에 참 예민하셨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 있죠. 너 우리 귀한 아들 밥 굶기는 거 아니지? 우리 애가 어디 가서 무시받고 그러래 아니다. 너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대우를 해줘야지. 그래도 멀쩡한 회사 다니던 대단한 애였어. 지금 잠깐 기울어졌다고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결혼 잘못했다고 소문나는 거야. 소문이 나요. 무슨 소문이 나는데요. 그리고 그이 밥 잘 챙겨 먹어요. 궁금하시면 어머니께서 그이한테 직접 전화하시는 걸 어때요? 너는 며느리가 시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돈 번다고 요새 떠는 거니? 참나 살다 며느리한테 무시까지 당하고 서럽다 서러워. 우리 애가 바쁘니까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방해일까봐 너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저는요. 저도 가게 때문에 바빠요. 요새는 굉장히 바빠져서 주문 전화를 받을 시간도 없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주 전화하시면 아무리 걱정해 주시는 거라도 곤란할 것 같아요. 너는 사업한다는 애가 말을 그따위로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너 같은 여잔 처음 본다.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애를 그때 눈이 삐어가지고. 어머니, 전 지금 그이가 회사 관두겠다고 해서 그것도 존중해줬고 그이가 하자는 대로 정부했는데요. 이 이상으로 전화하시고 계속 그러시면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너 이대로 끊어봐. 내가 당장 찾아간다. 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배달 전화 받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전화하셔서 영업방해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은 빚 갚느라 바쁘고 형편이 안 좋아서 저는 근검절약 하느라 참 힘들었는데요. 게다가 아이 계획도 못 세우고 일에 몰두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사실 예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가정 꾸리는 게 제 꿈이었는데 언젠가는 그 꿈이랑 점점 멀어지고 저도 모르게 억척스럽게 살림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친정오빠가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업을 빚지워서 계속하겠던 남편한테 찾아와서 정말 배우고 싶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시큰둥해하고 있자 오빠가 저한테 연락해서 자기 가게에 남편을 일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다달이 월급도 챙겨주겠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서로 괜찮지 않을까?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월급을 주면 그래도 고정 수입은 생기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에이, 가족끼리 이 정도 할 수 있지. 가서 한번 말해봐. 저는 솔직히 듣고서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었지만
남편은 굴러들어온 목을 발로 차더라고요. 내가 형님네 가게 직원으로 가라고? 내가 왜 직원으로 들어가는데? 난 됐으니까 당신이 적당하게 중간에서 거절해. 남편은 남편대로 자존심이 상했나봐요. 고집을 부리면서 월급을 준다 해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저희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기로 했어요. 주로 배달 일을 남편이 하게 됐고 당시 배달비가 많이 올랐을 때라 차라리 그거라도 하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 나가버렸고 그날 하필 배달 일이 많이 밀려와서 가게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 제가 남편 대신 배달을 나갔죠. 근데 제가 가게가 하도 바빠 정신이 없고 비가 오던 날이라 그런지 운 나쁘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걱정하기보단 화내더라고요. 아니 그냥 배달기사를 쓰지. 꼴랑 그거 너프나 하겠다고 당신이 배달을 나가냐? 하여간 사업한다는 사람이 답답해서는. 그래서 몇 주나 치료받으라는데. 전치 3주래. 근데 당신은 나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 해? 그거 적당히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다 낫는 거잖아. 잘과상이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엄살 부리지 마. 당신 때문에 이제 가게 일은 오로지 나 혼자 하게 생겼잖아.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왜 일을 만들고 그래? 전치 3주라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불행이 겹쳤는지 입원 중에 위험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초기니까 지금 관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일찍 알아서 너무 다행이라 하는데 시댁에서는 일을 못 나가면 누가 일하냐고 불만이 많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제 암 소식을 듣자마자 걱정은커녕 뭐? 네가 암이라고? 그런 너네 요구르트 가게는 누가 나가냐? 그러셨으니 말 다 했죠? 그 당시 남편은 저랑 신우랑 비교질하며 툴툴거리기 바빴습니다. 넌 참 가지가지 한다. 돈 벌면 뭐해? 병원비로 다 들어가게 생겼는데. 아, 저거 너 어떻게 낼 거야? 요새 암은 답도 없다는데 일 안 하면 누가 어떻게 보냐고. 당신 진짜 계속 그렇게 말할 거야? 아내가 암 걸렸다는데 지금 이게 말이 돼? 아니 죽는 것도 아니고 요새 초기면 다 낫는다며. 그냥 그때까지 당신은 병원에서 푹 쉬는 거잖아. 비싼 병원 침대에서 자고 비싼 병원 밥 먹고 펑펑 노는 거야. 부러워 죽겠다 아주. 나도 교통사고나 당할걸. 그때 신우가 마카롱 집을 접고 꽈배기 가게를 새로 차렸는데 무척 잘 되고 있었어요. 누구는 입원해서 1원도 못 벌어들이고 있는데 내 동생은 한 달 순수익이 800이래. 800. 당신이 그러고도 사업가야? 전 아무래 입원해 있는데 남친한테 첫 단소리를 들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볼 땐 그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 그리고 내가 순전히 나 잘 벌겠다고 이랬어. 당신이 그때 놀러만 안 가고 좀 도와줬으면 좋아. 그때 많이 벌면 뭐해? 지금 월마다 얼마나 버는데. 당신은 지금 그냥 누워서 돈 축 내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면서 병가로는 일절 오지 않았어요. 병가로 할 거면 제 돈으로 병가로 할 사람 부르라고요. 진짜 신우이랑 비교할 때만 찾아와서 잔소리만 했지. 제 과일 깎아주기는커녕 입을 한번 제대로 덮어준 적이 없네요. 그 당시 너무 서러워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고 입을 덮고 새벽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건 다 뭔가 싶고요. 그러던 때 2주 정도 후에 남편이 갑자기 병실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콧바람 쐬자며 실쳐 끌고 저한테 어디 가자고 하답니다. 전 순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보, 내가 맨날 너무 뭐라고만 했지? 맨날 아파서 많이 힘들지 않았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이 일해주니까 나야 좋긴 하지. 그래서 우리 어디 가는 건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당신 휠체어 미는 거 힘들겠다. 전 솔직히 이 사람이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나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암 걸린 마누라한테 그렇게까지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갑자기 휠체어에서 저를 내리라고 하며 저를 안더니 주차장으로 저를 데려가서 차에 저를 앉히고 차를 운전하며 저를 어딘가로 태워가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우리 어디가? 아까부터 왜 대답을 안 해? 아, 좋은 곳 가는 거야. 당신이 가야 될 곳. 그렇게 기분 좋은 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남편을 빤히 쳐다보다 잠들었는데 잠들었다 깨니 거기는 신우이가 운영하는 꽈배기 가게였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넌 여기서 일해. 네 병원비를 내가 왜 내냐? 네가 뭐 해야지. 기가 막히게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꽃 많고 사람 좋아 보이던 사람의 본색이 사실 이거였구나 싶고 그러고는 저는 씩 웃었어요. 이게 당신 본심인 거지? 아주 잘 알았어. 제가 웃으며 남편 앞에서 핸드폰을 들고 신정 오빠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가게에서 급하게 옷 메모자를 정리하지 못한 채 나온 신우가 남편 뺨을 올려버렸어요. 오빠 미쳤어? 오빠 때문에 다 망했잖아. 지금 당장 효님께 사과하지 못해? 아니, 지용아.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너 오빠 때린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진짜 오빠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사실 신우가 일하는 꽈배기 가게는 저희 친정오빠 명의의 상가였어요. 그때 저희 친정오빠가 남편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을 때 남편이 거절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신우가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저에게 빌듯이 말했고 안 되어 보이길래 저랑 친정오빠가 상의해서 가게를 내어준 것이었거든요. 말하지 말라달라며 신우가 부탁했길래 남편은 전혀 모르던 중이었죠. 저도 남편이라고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정도 있고 저랑 살면서 남편이 자존감도 많이 무너진 것 같고 안 돼서 자존감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이 상황을 저와 친정오빠 신우이만 알도록 했거든요. 남편이 알면 속이 너무 상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친정오빠에게 보낸 문자는 지금 남편 놈이 이 암 때문에 입원한 나를 데리고 신우의 가게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이거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오빠는 화가 나서 신우에게 월세를 이번 달부터 제대로 보내라고 전화를 한 거였죠. 신우의 사정이 안 돼서 계약서만 월세 400으로 해놓고 신우는 절반만 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와 오빠의 심기를 건드려버린 것이었죠. 신우는 지금 가게 제대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보내기 시작하면 기껏 타지 시작한 장사 구멍나는 거랑 마찬가지였고 사색이 된 신우이는 가게 앞에서 남편 뺨을 올리며 소리 질렀어요. 형님한테 지금 바로 사과하고 무릎 꿇어. 아이 형님 진짜 어떡해요.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형님 아프신데 제가 못날 오빠 때문에 죄송해요.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냥 빨리 사과하라고. 아픈 사람 데려와서 뭐 하는 거야? 그니까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게가 새언니 가게라고 다 사돈 내 거란 말이야 이 멍청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어리벙벙하다가 신우이가 전부 설명을 해주니 겨우 정신을 차려듭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매서운 눈으로 남편을 놀아보니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저한테 사과를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당신 너무 아픈데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우리 동생이 너무 안 돼서 자기가 이렇게 큰 마음 써서 내 동생 도와준 줄 모르고 이런 착한 짓을 했으면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난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할 말이 그게 다야. 할 말이 다냐니? 난 이제 끝이야. 이번 달부터 월세나 제대로 보내. 당신 같으면 당신 암 걸렸는데 일하라고 동생 가게 데려온 놈이랑 같이 살겠어? 우리 이혼이야. 여보, 자기야, 잘못했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 도와줬는지 몰랐으면 내가 아니랬지. 흥분 좀 멈춰봐. 우리 대화 좀 하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얘기 없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 동생 안 도와줬으면 또 이렇게 사고 안 했을 거란 거네. 그럼 더더욱 할 얘기 없겠다. 이혼 소장은 내가 보낼게. 우리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이혼하게 됐어요. 전 시누이는 그 후로 연락이 참 많이 왔는데 제가 사정은 안 됐지만 이혼하게 됐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 가게에서도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전 시누이는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나갔어요. 결국 전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설거지 거리 등을 전전하신다는데 뭐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저는 다행히 초기 암이어서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퇴원했어요. 제가 하는 가게도 정말 잘 돼서 이호점을 내게 됐죠. 친정 오빠가 제가 입원하는 동안 제 가게를 잘 봐준 덕이죠. 역시 가장 힘들 때 제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시더니 제가 이혼 후 멀쩡히 오히려 더 사업을 잘 해내는 걸 보고 안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 다 시간 내어 여행이라도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드였습니다.